네, 안녕하세요. 오늘 APS 홀딩스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홀딩스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공정법 관련해서는 자산총액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서 실질 법적인 공정법상 지주회사는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계열회사 현황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밸류 체인을 어느 정도 확보한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관련 업종,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의 자회사를 다수를 지금 소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익 구조를 보실 때 그냥 보시기보다는 종속회사와 이제 지분 투자 기업을 좀 분류해서 좀 나누는 게 필요하고요. 먼저 기업 연결 대상의 종속 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업은 총 3개의 연결 인식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APS 머티리얼스, APS 리서치 이렇게 3개 기업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중에 코닉 오토메이션은 지금 상장 기업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 중에 코닉 오토메이션은 스펙 합병 상장을 했고요. NH21호 스펙하고 이제 합병을 했고요. 코닉 오토메이션은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제어,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많은 매출 비중이 확인됩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내용을 보시면 2차 전지, 공정 검사를 위한 장비로 확인이 되고요. 결국 코닉 오토메이션은 지금 상장된 스펙주 합병 상장된 기업의 종속 기업이고 2차 전지 공정 검사를 하는 그런 주력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APS 머티리얼스죠. 마찬가지로 주요 종속 기업 중에 하나였고, 보시면 APS 홀딩스가 영위하는 FMM, 이게 파인 메탈 마스크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에 이제 철판, 구멍이 뚫리는 철판인데요. 디스플레이를 할 때 꼭 필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고, 대부분 일본 제품을 많이 쓰는데, APS 홀딩스가 이 FMM을 이제 국산화하면서 좀 관심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죠. 어찌됐든 SPS 홀딩스가 이제 FMM의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세워진 기업이 SPS 머티리얼즈라는 것이 확인되고요.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네, 즉 두 번째 종속 기업은 머티리얼스는 FMM 파인 메탈 마스크가 이제 물적 분할해서 세워진 사업 부분이 이제 물적 분할해서 세워진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SPS 리서치죠. 지금 미래성장 신사업 연구를 집중하는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총 3개의 종속 회사를 살펴봤고요. 기업이 종속으로 연결을 실적을 인식하는 기업은 이제 3개로 확인됐지만 기업은 사실 애초에 주력 사업을 하던 장비 사업 부분을 AP 시스템으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AP 시스템의 인적 분할을 한 부분은 지금 종속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분법 손익으로 인식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기업의 이제 사업 구조를 보면 AP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 분할을 해서 장비 사업, 원래 애초에 APS 홀딩스가 주력으로 하던 이 장비 사업을 AP 시스템이 그대로 이제 사업 영역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연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계기업으로 지금 인식을 해서 지분법으로 손익을 인식받고 있고, 상장된 4개 기업, 이거는 오토메이션은 아까 확인했듯이 종속기업이지만 이 3개는 지금 자회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분법 손익을 받는 자회사, 그러니까 주력 3개의 기업이 이제 지분법 손익을 받는 자회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AP 시스템에 보면은 지분이 25%죠. 예, 25%고요. 다음은 이제 넥스틴 마찬가지로 지금 1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DNT 마찬가지로 상장했던 기업 24%죠. 그러니까 지금은 15%까지 더 떨어졌네요. 3분기 기준 15, 19, 25%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력 상장된 주요 지금 자회사죠. 지분법 인식되는 자회사도 마찬가지로 직접 APS 홀딩스의 손익을 영향을 주는 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AP 시스템을 보면 기업의 이제 주력 제품이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뭐 이런 어찌 보면 뭐 열처리 관련된 반도체 장비로 보여지고요. 네, 다음은 넥스틴입니다. 반도체 전 공정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를 이제 주력 제품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넥스틴이고요. 넥스틴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중국에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네, 다음은 DNT고요. 주력 제품 2차 전지, 뭐 2차 전지 양극, 음극 관련된 뭐 이런 제품, 장비를 또 이렇게 납품하는 기업이고, 뭐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좀 해보면,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P 뭐 상장된 주요 자회사로는 AP 시스템, 넥스틴, DNT로 볼 수가 있고, 지금 디스플레이 반도체 열처리 장비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AP 시스템은 사실상 APS 홀딩스의 사실 주력 사업 부분이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담당하던 걸 인적 분할해서 세워진 상장된 기업이다. 그다음에 넥스틴 반도체 검사 장비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 비중이 높다. DNT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고 2차 전지까지 지금 확대를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두 연결로 인식되는 종속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력 사업을 하는 회사 자체가 연결로 실적을 인정받고 있지 않고 관계 기업의 지분법으로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좀 특이점이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 AP 시스템의 넥스틴 등의 실적이 APS 홀딩스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연결로 인식되는 주요 종속 기업은 아까도 살펴봤겠지만 총 3가지가 있지만 2차 전지 공정 검사를 집중하고 있는 코닉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FMM, 파인메탈 마스크의 이제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돼서 세워진 APS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신성장 연구 개발을 집중하는 업체죠. SPS 리서치 이렇게 3개로 인식이 되고 결국에는 주요 종속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들의 이제 성과를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2차 전지, 또 미래 성장 연구, 뭐 FMM 사업 물적 분할 기대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이해를 해보면 좀 쉽고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부라고 정리가 됐지만 소프트웨어 사업부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P 시스템의 실적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FMM 사업부는 이 지금 AP 머티리얼스의 관련된 요 실적이다. R&D는 마찬가지로 APS 리서치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사업부는 2차 전지, 코닉 오토메이션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지금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부라고 표기된 지금 사업부죠. 결국에는 코닉 오토메이션을 보시게 되면 지금 네, 2차 전지 뭐 이런 뭐 장비 관련해서 매출액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대신 이제 영업 손익이 그렇게 많이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FMM 사업부라든지 R&D 연구 개발 아까 말씀드린 이 머티리얼스와 리서치 기업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적자가 이어지고 있죠. 네,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R&D 사업부에서 뭐 FMN 사업부에서 연구 개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즉 보시게 되면 이게 3분기까지 약 60억 원 정도죠. 지금 합계로 보면 82억 원 정도고 지난 연도는 95억 원 97억 원, 120억 원 규모입니다. 결국에는 약 100억 정도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매 사업연도 100억 수준의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상 지금 영업손익 보시게 되면 뭐 합산된 금액이 130억 원 규모가 되죠. 대부분 그러니까 연구개발 비용으로 뭐 무형으로 이제 좀 자산화한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연구개발 성과 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영업손익이 적자로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이 종속 인식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결 기준의 영업 실적이 지금 적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종속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중이 상당히 높게 잡혔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실적을 보면
지금 22년 누적으로 260억 원 기록을 했고요. 지금 분기 매출액은 135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으로는 지금 적자가 지금 좀 깊어졌죠. 45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좀 깊어졌고, 이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PS 홀딩스의 원래 주력 사업 부분은 AP 시스템이 이제 인적 분할로 돼서 사업 영역을 나눴는데, 이 AP 시스템을 종속으로 연결로 인식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적이 적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주요 종속 기업으로 인식하는 세 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이라든지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분기 매출로 봤을 때 100억 정도로 확인이 된다면,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기업에 이제 연결 인식된 연구개발 비용 자체가 매년 한 100억 정도씩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네, 보시면 기업에 이제 뭐 판관비로 인식한 비용이죠. 이것만 61억 정도고, 쭉 설명이 되죠. 나머지 이제 뭐 43억 원 정도는 뭐 관련해서 또 원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또 따라서 전체 들어간 거는 한 104억 정도의 연구개발 비용이 이제 지출되고 있다. 뭐 이렇게 기재를 해놨죠. 뭐 전분기 대비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더 높아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연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더 확대된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업으로 인해 지분법 손익이 271억 원 잡혔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85억 원 이렇게 기록하게 된 건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이제 APS 홀딩스의 원래 주력 기업, 즉 AP 시스템을 지금 관계기업 지분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이제 영업 현황을 좀 정리해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PS 홀딩스가 지금 주력으로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코닉 오토메이션이다. 지금 당기 순이익이 최근 사업 연도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죠. 이게 가장 높긴 하지만 이것은 아까 AP 시스템으로 지분법으로만 인식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원래 기존이 갖고 있던 사업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APS 홀딩스가 매출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코닉 오토메이션이고, 아까 간단하게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코닉 오토메이션은 2차 전지 공정 검사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종속기업이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죠. 네,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지금 관심받고 있는 것은 FMM, 아까 말씀드린 메탈 마스크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비중은 작긴 하지만 이게 이제 관련해서 즉 이 FMM 사업 결국에는 메탈 마스크 관련된 OLED 공정에 뭐 이런 수요가 증가를 함에 따라 앞으로 이 비중 자체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매출액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어느 정도 주가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AR, VR 관련된 이제 마이크로 OLED죠. 요 관련된 공정 장비로도 지금 모멘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같은 경우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지주회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죠. 주력 사업 부분 자체에 어느 정도 직접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하고 있고요. 뭐 올레도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차세대 디스플레이 영역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기존에 다양하게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관련된 다양한 기업의 밸류체인을 확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더불어 뭐 AR이죠. AR, VR, 뭐 파인 메탈 마스크 관련해서 FMM이죠. 좀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지금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기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 어딘가요? 농협인가요? 네, NH투자증권에서 지금 APS 홀딩스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를 냈는데, 기존의 RGB 관련된 기술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지금 패널 개발을 조금 완료했다, 뭐 이러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이어지죠. 어느 정도 기술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업의 이제 주력 매출 비중이 그렇게 아직 많이 잡히고 있지는 않다. 아주 연구 개발에 대한 시장 초기 단계다라고 봐야 되고,
뭐 물론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기술을 선점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다면 상당히 높은 밸류와 모멘텀을 또 한번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 그런 구조적인 기업의 이제 연결, 기업들과 관계 기업 간의 이런 인식, 손익 구조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APS 홀딩스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지금 파인메탈 마스크에 대한 기술적인 성과라든지 어느 정도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더욱이 이제 AR, VR 등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의 생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지주 관련된 기업의 이제 구성이라든지 뭐 지분법 인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현황을 봤을 때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영역에 있어서 지금 밸류 체인을 다 완성한 듯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죠. 상당히 시너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반도체에 이제 어찌 보면 중견기업의 역할을 견고하게 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금 올레도스 관련된 기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시점에서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